안녕하세요. 디지털 핑스입니다. 자, 좌측 왼쪽은 S&P 500 그리고 우측은 패드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입니다. 자, 몇 번 똑같은 내용을 비슷하게 방송했지만 오늘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기준금리와 3대 자산의 연관관계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유튜버 분들이나 또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왜 거꾸로 알고 계시거나 또 거꾸로 생각하시거나 또 기준금리가 오르면 큰일 난다, 자산시장이 큰일 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왜 많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몇 시간이라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온 결론은 이제 각국마다 또 기준금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기준금리가 다르고 또 각국마다 경제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또 한국도 다르고 미국도 다르고 어느 정도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에 이렇게 어떻게 변동이 오는지에 따라서 다른 국가들 역시도 또 이 기축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마다 기준금리 상황이라든지 각국의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또 전쟁 상황이라든지 모든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분석이 나오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세계 경제에서 또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런 것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자산 아닙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보는 매개체라든지 이런 미디어에서는 기준금리를 말할 때는 어느 정도 기준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금리를 말할 때는 각국을 명시하지 않고 기준금리를 말할 때는 미국 기축국의 패권국가의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 그거 하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산을 얘기할 때도 뭐 일본의 자산, 그리고 뭐 독일의 자산, 한국의 자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자본주의의 중심인 미국의 3대 증시, 미국의 자산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나, 또 이런 기준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기준금리와 자산시장의 연관관계를 많이 혼동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청색으로 1번, 3번, 6번, 우측도 청색으로 1번, 3번, 6번, 그리고 흑색 4번, 흑색 7번, 그리고 적색 2번, 5번 똑같은 기간에 월봉입니다. 똑같은 기간의 시작점과 끝을 화살표로 똑같이 표시했습니다. 자, 2000년 3월부터 이렇게 기준금리가 내리게 되죠. 이렇게 청색으로 표시했고 1번입니다. 자, 좌측의 S&P 역시도 똑같이 하락을 하죠. 그리고 2번 구간에 S&P 500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기준금리 보실까요? 우측 기준금리를 보시면 기준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서 자산시장이 오르는지, 자산시장이 올라서 기준금리가 오르는지, 자, 그것은 개별적으로 탐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연관관계만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S&P 500은 이렇게 3번 구간 하락을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우측의 기준금리 역시도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4번 구간은 큰 낙폭 없이 이렇게 큰 낙폭 없이 꾸준하게 올라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번 구간이 우측의 기준금리로 보시면 기준금리가 0%, 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흑색 글자로 기준금리가 0%에 가까운 횡보시에 3대 자산의 상승률이 높다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5번 보시겠습니다. 5번 역시 어떻습니까? 기준금리가 0%대에서 2%, 2.5%까지 상승하는 구간. 자, 자산시장 역시도 꾸준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6번 청색 구간, S&P 500이 뚝 떨어지죠. 역시 기준금리가 뚝 떨어질 때입니다. 그리고 7번 구간입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0%에 가까운 횡보시에 3대 자산율이 가장 높은 구간. 자, 그리고 좌측 S&P 500 역시도 여전하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신다면 기준금리와 자산시장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정리한 부분으로는 기준금리가 미국 연준의 패드의 기준금리가 0%에 가깝게 횡보 시에 3대 자산의 상승률이 원만하게 높습니다. 이상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급상승 시 3대 자산도 단기적으로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하락할 때 3대 자산 역시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2월 28일에 기준금리가 9.5%에서 무려 20%로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인상을 했겠습니까? 어느 정도 러시아의 루블의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루블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로 이렇게 자국 통화인 루블에 붙잡아 두려고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미국은 왜 기준금리를 올릴까요? 3대 자산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달러의 구매력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올릴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올리겠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기준금리가 오를 때는 3대 자산 역시도 오르고요. 3대 자산이 내릴 때는 또 기준금리가 내리고요. 어느 게 선행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얘기는 드렸었는데요. 어느 정도의 판단하는 부분은 다 다르실 겁니다. 하지만 기준금리와 자산시장의 연관관계를 1950년부터 보시더라도, 훨씬 전부터 보시더라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기준금리와 미국의 3대 증시, 자산시장의 결과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S&P 뿐만 아니라 나스닥, 다우 역시도 이렇게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 움직임을 보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연준의, 미국 연준 패드의 기준금리가 하락할 때 자산시장도 하락하고, 상승할 때 자산시장도 하락, 그리고 기준금리가 상승할 때 자산시장 역시도 상승을 하고 0%에 가까운 이렇게 횡보를 할 시에 3대 자산의 상승률이 상당히 이상적으로 높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 전으로 1950년으로 간다 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또 자산시장이 등락폭을 그리는 것은 당연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